저는 2010년에 이곳 평창에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 9년째 전원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곳 평창을 귀촌지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평창을 선택했다기보다 평창이 저를 이곳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땅을 사기 전까지는 평창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땅을 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은 제가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이곳에 땅을 사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원도로 땅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강남 어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까 이제 친구하고 친구 언니하고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기획부동산 직원인지도 물론 몰랐죠. 그래갖고 차로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지금 이곳 평창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아담하고 예쁜 동네였어요. 문제는 땅을 잘못 샀다는 게 문제였죠. 거기서 그 오른편에 조금 언덕 같은 데를 가리키면서 저기 소나무 세 그루 보이시죠? 그래서 그 소나무가 있는 그 옆에 있는 땅이 오늘 보러 온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지적도를 꺼내서 펼쳐 보이면서 그 지적도상에 있는 번지수를 가리키면서 여기 이 반듯한 땅 2개 나란히 있는 게 그 땅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용도로 보이는 그런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 옆에 가서 그냥 얘기 설명만 듣고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땅에 가서 봤어도 속았을 것 같아요. 그거 땅 봐봐야 그냥 옆에 밭하고 다 뭐 같이 똑같은 밭인데 그때 안 가본 것도 어리석었지만 가서 봤어도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었으면 속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친구는 이제 그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탔어요. 탔는데 어떤 길로 되돌아 나오질 않고 그 이제 옆 동네로 한 5, 6분 더 차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차를 세우더니 저희를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길 앞에 있는 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은 지금 평당 10만 원에 팔렸는데 이 땅만 지금 8만 원에 나왔다고. 저 옆에 있는 저 골짜기로 들어가면은 거기 지금 무슨 기업에서 스키장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그게 완공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스키장 입구가 되니까 렌탈샵을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으로 갖고 있다가 되팔아도 2~3배는 거뜬히 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슬쩍 흘리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힐스파크 스키장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스키장 입구니까 거기 스키 렌탈샵들이 쭉 나란히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리키면서 저 땅을 자기네가 2년 전에 팔았대요. 근데 그때 평당 20만 원씩 저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 이곳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2년 동안에 5배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탁 고지 그대로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그리고 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들은 거죠. 이게 완전히 맹물들이었죠. 너무 순진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땅을 구경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죠. 근데 한 이틀쯤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그 땅을 갑자기 못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땅 한 사람한테 넘기기 아까우니까 네가 사라.
우리 같이 사서 나란히 집 짓고 살면 좋잖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경치도 괜찮고 산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땅을 제가 샀죠. 그런데 땅을 계약하려고 그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서 갔는데 한쪽에 보니까 한쪽 벽면에 스키장 조감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제 그 밑에 뭐 평창 뭐 어디 이렇게 현장 뭐 해갖고 써 있고 먼저 본 땅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부동산 직원이 계속 그 두 번째 보여준 땅에 대해서 막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또 뭐 서류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갖고 그 땅도 또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산 땅 두 군데가 전부 맹지였던 거예요. 확인 안 해봤냐고요? 해봤죠. 지적도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봤어요. 그것만 띄워보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 산 땅은 바로 도로 옆에 땅이었으니까, 도로 옆에 붙은 땅이니까 뭐 그게 맹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게 실제로는 차가 다니고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지적도 상에는 그게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군데 땅이 전부 맹지라는 거를 땅 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몰랐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집질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그게 거기가 맹지여서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절망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맹지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참 자주 하고 좋아해요. 또 믿어요. 그 맹지였던 땅에 제가 집을 짓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맹지에 어떻게 해서 집을 짓게 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